요즘은 식생활이 좋아져서 영양제를 꼭 먹어야 할까요? 오히려 영양 과잉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오늘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권PD님은 이 질문을 시청자를 대표해서 하시는 것이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담을 하시면서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하나쯤은 챙겨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요. 항상 문제는요, 과잉 섭취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전보다 식생활이 좋아졌다고는 합니다만 칼로리 섭취는 늘어났지만 그만큼 골고루 드시지 않아서 영양 불균형에서 오는 결핍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요, 열량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잘 섭취하고 계시지만요, 상대적으로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섭취는 취약한 경우가 많고요. 식이섬유의 섭취는 아주 많이 부족한 편이죠. 이런 의미에서 각자 본인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영양제 드시는 것들을 권장하는 편이고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식약처로부터 인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기능상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건강기능식품을 적극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요즘은 비타민제와 같은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을 주변에서도 많이들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질병관리청 국민영양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조사 대상자 15,516명 중에서 52.1%가 식이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하였고요. 남성분들의 보충제 복용률은요 46.6%였고 여성분들의 보충제 복용률은 57.6%로 남성에 비해 여성분들이 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드시는 식이보충제는 종합비타민이 1위였는데요. 약 22.9%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다음 2위로는 오메가3로 13.6%를 차지했습니다. 3위로는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유산균 제품인데요. 이것은 12.5%이고 10.7%로 비타민C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요. 70대 이상의 분들이 57.2%로 가장 높았고요. 60대는 52.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대 청년들도 약 44.2%가 보충제를 따로 챙겨 드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략 2분 중에 1분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보충제 한 가지쯤은 드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국민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결과로 보여지는 부분은 영양이 충분한 하루 3끼를 다 먹는 사람 100명 중에서 약 54.5명이 식이보충제를 섭취하고 있지만요. 반면에 영양이 부족한 하루 한 끼만 먹는 사람들 100명 중에서는요 41.9명만 식이보충제를 먹었다고 합니다. 보충제가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더 안 먹고 오히려 충분한 사람들이 보충제를 더 잘 섭취하고 있다는 현상인 것이죠. 무턱대고 보충제를 드시기보다는요 예전부터 여러 번 강조해 드린 것처럼요 본인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인지하려면요. 올바른 영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국민영양관리법이 제정되고요. 임상영양사 제도가 법제화되었지만요. 효율적인 영양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실제로 성인 95%가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내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 중에 주의가 필요한 것과 과잉 섭취에 대한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만 해주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도 먹고 오메가3도 먹고 양파즙도 먹고 뭐도 먹고 하시는데 간에 무리가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내용들이 많았었는데요. 특정 질환이 있거나 특히 간이나 콩팥이 안 좋으신 분은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드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제품 상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런 문구가 있을 겁니다. 혹시 드시는 영양제가 의약품인 경우라면요. 꼭 약사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문의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언제 먹는 것이 좋은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식후에 드시는 것들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른 식품과 함께 섞여서 소화가 되고 흡수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정 식품의 경우에는 드셔야 하는 시간이 정해진 경우도 있고요.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그냥 잘 모르겠다 하시면 식후에 드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간간히 노니에 대한 문의도 많이들 하셨는데요. 노니는 예전에 염증 완화에 좋다고 해서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죠. 일단 노니를 드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 안 좋으신 분이 노니를 드시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안드라키논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드시게 되면 간 손상을 일으킨다고 하는 보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칼슘도 많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경우에 칼슘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한 것이지 노니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미네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지만 과하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미네랄은 우리말로 하면요, 광물질입니다. 우리 몸에 광물질이 많으면 딱 봐도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죠. 과도한 광물질은 간과 신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주의가 필요하고요.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는 철분이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면역을 위한 아연도 과해지게 되면은요, 석회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은요,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칼슘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1000ml 이내로 드시는 것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중에서도 주로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 우리 몸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D가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 권장량과 같은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일일 권장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유지하거나 결핍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식사를 통해서도 보충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최소 이 정도는 더 먹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제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양은요, 문제가 될 정도의 양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D의 경우 고용량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혹시 중복되는 경우 그 양이 너무 많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과잉 섭취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건강식품 이야기가 나오면 꼭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이럴 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내용들에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요, 일반 식품 자체를 비롯해서 심지어 물까지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과 다른 질환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꼭 진단 받으셨던 병원에 문의하시고 무엇을 드셔도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그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신장에 좋다고 해서 잘못 드셨다가는요,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드시기 전에 다니시는 병원에 가셔서 문의하시고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제품들 추천해 주세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건나물TV에서는 특정 제품들을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드셔야 되는 분들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정 지어서 이 제품을 드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좋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한테 맞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